입시 전문가 하나, 수학 전문가 둘, 수학 잡았다 요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전문가 펜타클 선생님입니다. 자, 두 분 각자 소개해 주세요. 예, 수학 컨설턴트 미스터 P 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이서진 강사입니다. 자, 이 수학 잡았다 요놈 요 컨텐츠는 뭐냐면 수학에 관심이 있고 수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학 뭐 사교육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수학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보는 콘텐츠입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생도 해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는 학생들 지도를 중학생들 많이 하시죠. 네. 대부분 중학생들 어머님 제가 만나보면 뭐 수학을 다 기대치가 높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가 수학을 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세요? 테스트도 일단 보고요. 네. 보고 이제 태도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태도? 네. 이게 뭐 잘 뭔가 할 때 성실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대충 가늠이 가고 그리고 이제 점수 같은 경우도 드러나는 거죠. 성실한데 수학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차에 따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평균 이상 간다.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중학생들은 얘가 될성 싶은 나무인지 지금 싸워가고 있는 나무인지 예, 쌤도 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태도 부분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성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과제를 내줬을 때 이제 뭐 많이 맞춰오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까지 과제를 다 해오느냐 이런 부분들 완성도를 보고서 학생의 태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 어린이들은 우리 애가 태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선생님들 시키는 과제도 열심히 해. 그런데 수학이 불안한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컨텐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한 학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을 거고 자, 이 중학생 3학년이고요. 김포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목표하는 학교는 이제 전사고 이런 건 아니고 관내에서 조금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현재. 네. 혹시 그 김포에 대해서 네.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그 지역 학생들의 분위기라든지 네. 뭐 전반적인 학생들 실력이 좀 어떤가? 수학 관련해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에요. 네, 높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대치도도 수업하고 있지만 네. 대치랑 별반 차이 없이 열정이 있는 그런 네. 지역인데 네. 이제 그 진도 상황이 조금 느리다라는 것이 있어요. 어머님들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래도 느리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한창 선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기 있는 학군지가 김포에. 저도 좀 들어보니까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죠. 요즘 수도권에 학생 수가 네. 적지 않아요? 근데 김포가 학생 수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교육열이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이제 지리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김포에 이제 이주를 해서 보통은 다 이제 뭐 신혼부부 때문에 이주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살고 있던 분도 있지만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죠. 중고등학생이 되는 거죠. 네네. 대부분. 그래서 이제 막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 학생이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의대를. 네. 그래서 지금 피디한테 궁금한 게 중3 기준에 의대를 목표로 하려면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진도가 선행이 나가 있어야 되냐. 중등우체대반 정도 기준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입학 전에 그냥 딱 기본 공통수학 1, 2 3바퀴 대수 미적분 1 2바퀴 미적분 2 기본적으로 1바퀴 또는 2바퀴 기준은 미적분과 플러스 미적분, 플러스 확통과 기하 옵션 이 정도거든요 이제. 관내에서 상위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선행 정도, 그 다음에 의대 준비를 하기 위한 선행 정도인데, 그러면 그 보통 그 김포 같은 경우랑 대치동도 강의를 하시니까 네네. 비교를 한번 했을 때 네. 선행 정도가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의대를 기대하는 학생들 기준. 그렇죠. 이제 대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중3 끝나고 나서 11월 달에 수능 보면 1등 맞습니다. 중3 애들. 네, 그거 이제 물어보면 대수 미적분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번 봤어요. 반면에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제가 개척하는 중입니다. 원래 공통수학 2, 1만 하더라도 그냥 많이 했다라는 분위기였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미적분 1까지는 좀 하자. 으쌰으쌰 해서 좀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예. 참고로 저희가 이거 선행을 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이게 현실이다. 네, 현실이다. 의대를 원해? 아니 남들이 다 하는데 나 혼자 막 선비 고등학교 뭐 저는 그냥 우성교육에 치중하다가 수학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냐? 부모님이 봤을 때 현재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중3 다른 아이들보다는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행 정도도 고1 과정까지는 정리가 돼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학생은 참고로 선생님께서 지도를 네네. 하는 학생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과연 어머님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어머님 생각보다 얘가 더 잘하는 건지, 아니면 어머님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얘는 의대가 아니라 인문계를 가야 되는 학생인 건지. 문제 인문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분석할 거냐. 저희가 그 학생이 현재 풀고 있는 문제집들,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저희 P쌤이
분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 PCM을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PCM이 이제 문제집만 보면, 이 아이의 수학 실력, 그 다음에 수학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아이돌까지 다 알 수 있다. 음식은 음식은 모르는데. 자, 그래서, 교재를 몇 번을 보셨어요? 지금 이 친구 교재를? 뭘 보셨어요? 교재 이름이 뭡니까? 교재 이름이 개념원리로 네. 공통수학 1, 2. 개념 맞고요. 이건 이제 학생이 중2 때 풀었던 거예요. 네, 저랑 만나기 전에.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학생은 그냥 이제 선행 진도상 아니면 저희가 저희가 이제 수학 실력을 5개로 나눴어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뭐 연구하고 1번, 2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눴거든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어느 정도입니까? 어머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형제 한 명보다 잘한다. 이제 그 이유가 외국 잘한다는 아닌가요? 네. 이게 정확히 파악되어 계시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공통수학 1, 2였었고 그 첫 번째 풀었을 때 성취도가 한 70% 정도였었고 풀이 과정들을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애다. 그래서 이제 좀 우수한 애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이 학생이 좀 군계 일학 같습니까? 그렇죠. 네, 성실하고 욕심도 많고요.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김포의 그 클래스에서 네. 어쨌든 잘하는데 대치동의 학생들과 혹시 비교해보면 태도는 뭐, 태도는 버금가나. 네, 하지만 좀 진도가 속도가 좀 약간 네, 차이가 있다. 네, 네, 네. 그럼 이 학생을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지금 현재 선행 속도가 적절한가요? 아니면 좀 땡겨도 될까요? 뒷부분에 문제점을 이제 짚을 건데 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전제하에로는 지금 땡길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바로 네.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학생의 문제점들은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보셨으니까 네. 뭐 장단점을 다 보이실 거고 네네. 우선 피생께서 이제 문제집 뭐 만난 적 없으시죠, 학생? 만약 없고 어머님 잘 개인적으로 모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집만 봤을 때 이 학생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나? 일단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이제 그 교재에다 다 문제를 풀었거든요. 뭐 저는 그것까지는 뭐 큰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풀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요. 왼손잡인가요? 그건 왼손잡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왼손잡이도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렇군요.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건가요, 혹시? 또 한 가지 제가 그 문제로 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시계 등호가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덩어리들이 약간 좀 산발적으로 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은 약간 좀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네, 빈틈이 보여서 좀 그런 풀이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한 정리하는 습관들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혹시? 또 한 가지 부분, 이제 섬세한 이제 좀 이제 학문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좀 답에 치중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건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잘 풀었는데, 이제 고리 현상이 드문드문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제, 그 정답이 A는 3이에요. 그러면 그 직전에 풀이 과정이 딴딴딴 A는 3 나오고 답을 쓰는 건데, 그 친구의 직전 풀이는 A가 3 이상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중간에 논리 한 번이 이제 잘못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근데 값을 쓰라니까 이제 3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채점할 때 3 맞으니까, 채점하고서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이런 모양이라든지. 또 한 가지 부분은 뭐 6루트 6 빼기 3루트 6. 근데 9루트 6 맞은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잘 보니까는 아랫부분에 3루트 6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딱 보니까 9루트 6, 이게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였지? 하고 그냥 이렇게 답 쓰고 채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진 않은데, 좀 일관되게는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좀 과정에 대한 좀 답에 치중하지 말고 좀 과정을 좀 중시 여기는 좀 이제 그런 좀 그 포인트를 옮기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수능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문항 구성이 객관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대입 경쟁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주관식이면 완벽하게 풀이랑 해서 답을 찾는 훈련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한 중3 정도 오면 이 객관식 찍는 트레이닝이 엄청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답이 자기가 과정 이상해도 객관식의 답이 없으면, 그럼 뭔가 이제,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뭐 또 마지막으로 또. 네, 마지막 하나는 이제 보다가 너무 이상한 풀이 하나 본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위에 부분에 필수예제 풀을 보니까 그 풀이가 딱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위에 풀이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는. 해가지고, 그 동일한 문제는 적용이 돼서 답이 나오는데, 약간만 바뀌게 되면은 그 틀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그 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풀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 풀이를 쓰는지 이에 대한 좀 원리도 좀 관심을 좀 가져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응용하고 뭐 약간 변주를 줬을 때 좀. 그 풀이를 본인이 소화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소화의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적용만 하는 기계적인 적용.
하는데요.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동의하고요. 네. 이게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중학생들은 공부 양이 얼마큼 됐냐를 판단하기보단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바라볼 때 이 수학을 틀렸다. 그럼 틀린 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정의와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좀 놓쳤다라는 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뭔가 찍는 것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중학생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공부에 대한 태도, 그걸 잡아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런 분석을 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솔루션. 일단은 지금 현재 이 학생이 수학을 학원을 주 3회 정도 가고 있고, 뭐 학원을 안 가는 날은 뭘 하는지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선은 솔루션을 P7부터 이런 학생 문제지를 봤으니까 솔루션,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네.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어떻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솔루션을 좀 나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아직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푸느냐. 쉽게 관심을 가져라. 해가지고, 오답 노트를 많이 작성을 할 텐데요. 딱 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풀이 하다가 보면은 어떤 수학적인 도구를 도입하는 순간이 있어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예를 들어 이제 판별식을 도입했다. 내가 왜 판별식을 도입했는지. 그 이유를 적는 습관을 가져라. 라는 거죠. 네. 객관적으로, 야, 이거는 그냥 뭐, 이 공식이요. 근데 이건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판별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판별식을 도입해서 푸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를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솔루션이 뭐 어떻게 나오죠? 네네. 그래서 오답을 아예 안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 오답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네. 겨울방학 때부터 오답을 시켰고요. 네. 풀이도 이제 풀이 노트에 써라. 그래서 지금은 노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요. 네.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할 때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아이들이 아주 중학생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를 글로 쓰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만 써라. 네, 그러면 어려우니까 3가지. 첫 번째, 연산 실수한 건지. 2번째, 발상의 부재였던 건지. 3번째, 문제 이해가 불가했던 건지. 그 3가지만 정확히 한번 구분을 해봐라. 예. 두 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근거를 계속 오답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네. 공식을 왜 갖고 왔고, 이거는 왜 틀린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네네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에 대한 솔루션과는 달라요. 고등학생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중학생들은 지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탄탄한 게 중요해요. 탄탄한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오답 노트 이렇게 하면 또, 수학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이거 내가 아는 공식이었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가, 패스. 이거 내가 뺄 땐 잘못했네.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패스. 많아요. 약간 이렇게 하는, 뭐 안 된다. 네. 특히 중학생들은. 네. 정확히. 중학생들의 오답 노트를 강조하셨는데, 네. 중학생들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 하는 애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좀 솔루션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이런 좀 의견이 있을까요? 근데 실제 어머님들도 보면 그 애들의 말을 그대로 저한테 전달하세요. 우리 애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네. 근데 실수가 뭐 실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냥 그 말이 맞아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수를 안 하는 애들은 왜 안 하느냐. 이게 얼핏 보면은 정신력의 문제 같은데 아닙니다. 학생들이 실수하는 그 문제 그 위치를 관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딱 앞 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말렸을 때 그 뒤부터 실수가 막 나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한 훈련이 안 된 거지 실수가 아니면서 할 때. 수학 공부를 안 하신 지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수학을 잘 모르니까 오답 노트를 봐도 모르실 거잖아요. 중3 정도 되면 모르지 않나요? 대부분 저도 그렇죠. 당연히 모르고. 네네. 그러니까. 고등이니까. 네. 얘가 오답 풀이를 한 거 봐도, 엄마, 그냥 나 이거 실수한 거야. 그러면 얘가 모르니까,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님들은 어떻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초등학교 내용,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은 중학생들 어머님들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거를 케어를 못 하실 것 같고, 강사의 몫인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 학생들이 뭐 가해나 학원이나 아니면 공부방 등을 다니니까. 다니니까. 네네. 선생님들한테 좀 오답 노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애가 좀 잘 쓸 수 있게. 아니면 오답 노트 검사를 좀 제대로 네. 해주세요. 이렇게 솔루션을 하는 게 가장 네, 필요하다. 진짜 오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방송
제가 알차게 진행을 했고, 이게 제 파일럿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얼마나 시청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의미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게 사연도 간단하고 질문도 간단하고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풀었던 문제집 몇 건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정도의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신청할 수 있게 저희 카페 이런 데에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답답하다 하는 선생님들이 신청해 주셔도 돼요. 오,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네. 그러면 저희는 파일럿이 총 2회차이기 때문에 1회차 방송 이후로 마치고 저희는 다음에 또 2회차 파일럿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